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8거래일 만에 양봉 캔들이 발생하면서 종가상으로는 5일 이평선을 일단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46,500원 회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일단 올려놨죠.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전일 대비해서 3% 상승한 45,800원에 정유장에서 마감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시세 관련되는 부분만 있고 뭐 특별한 기사가 없어서 먼저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속에서 HLB 한번 살펴봐 드리면, 최근에 이제 미증시도 좀 등락을 하고 12월에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 최근에 이제 AI 버블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손정희와 이 피터 틸이 전량 엔비디아 매도하면서 국내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수급 관련해서도 삼성전자는 좀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어떤 부분이죠. 시장 전반적인 이 흐름들이 코스닥에도 이제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좀 보면, 아침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하다가 바로 또 매도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매도세, 기관들은 이제 꾸준히 좀 일단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고, 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올라갈 것 같은 어떤 느낌인데 이제 상승폭이 강하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코스피를 보셔도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금 걸려 있거든요. 3,850선, 그러니까 이제 피보나치 라인으로 보게 되면 한 3,700선 부근 자체가 최근에 6월달 이후에 상승 흐름의 눌림목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상승의 어떤 주도했던 부분은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은 이제 11월 달부터는 팔고 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래서 4,200선까지 갔던 그 지수가 한 3,800선까지 고점 대비해서는 한 10% 이상 정도 뭐 조정을 받는,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단기 반등은 하더라도 지금 다 음봉이라는 말은 올랐을 때는 두드린다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되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 플랫형 조정이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돌릴지 아니면 좀 더 하락할지 아직 방향성이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이제 코스피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도 자체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 주도 섹터가 이제 상반기에는 뭐 조선 방산 뭐 이런 종목, 원전 같은 종목이었다면 6월달 이후에는 이 AI 관련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나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바이오도 뭐 많이 올라갔고, 2차전지도 바닥권에서 대부분 100% 정도 파동을 한번 낸 상황에서 이제 다시 또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850선, 60선이 그 피보나치 눌림목 지수되고 볼린저 밴드 하단재 흐름이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에 닫고 바로 올리면서 쌍바닥 흐름을 만드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빠져서 여기도 지금 3일째 갭업 원봉 흐름으로 진행된다는 말은 장중에 올라가면 이제 두드리는 어떤 매도세가 계속 이제 출현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강하면 오후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11월 3일 이때 이제 재료가 나왔죠. 영국계 헤지펀드 LMR 관련되는 외자 유치 소식에 그 다음 날에 장중에 58,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돌파를 못하고 다시 빠지면서 3주 동안에 이 박스권, 좁은 박스권이 이제 한 52,000원, 46,500원, 여기를 조금 그래도 유지를 하면서 12월 달, 1월 달에 이제 재료 반영을 하면 그나마 그게 좋은데 살짝 이탈이 되었는데, 그래서 빨리 요 구간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양봉이
반드시 좀 필요한 어떤 구간이다. 추가 하락을 하면 안 되는 이제 그 차트상 위치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간이나 시간이나 에너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최소한 이 박스권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한 5만 1,000원대, 5만 2천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흐르면서 이제 재료를 기다려야 되는 요 차트를 이번 주가 이제 11월 달 마지막이고 이제 12월 달이 이제 바로 이제 다음 달이니까 한 달, 두 달 이내에 이제 재료가 나올 기대감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 안 되는 어떤 위치죠. 그래서 양봉이 필요한데 오늘 이제 일단 양봉입니다. 그리고 8거래일 만에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이평선인 5일 평선을 이제 종가상으로 일단은 올라섰고요. 어제 음봉의 시가의 라인인 45,450원도 일단 제압을 하는 양봉인데 거래량은 어제보다 작습니다. 어제가 71만 주, 오늘 뭐 61만 주 형태로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뭐 신뢰도가 이렇게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일단 양봉이 나왔고 기준봉 양봉이 나오려면 한 5% 이상의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장중에 이제 분봉 흐름을 보면 46,150원 그러니까 46,500원을 제압하는 어떤 흐름들이 거래가 동반하면서 나야 되는데 거래 없이 일단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옷장에도 다시 46,500원을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가 그 부근까지 넘어가지는 못하고 종가에서는 45,800원 그 다음에 지금 애프터마켓 흐름에서도 그냥 그 가격 부근에 좀 있죠. 그리고 수급 흐름을 보시면 그래도 프로그램 쪽에서는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요. 창구 쪽에서 보시게 되면 단타 아니면 공매도 창구들이거든요. 그 신한 같은 경우에는 전일은 매수 창구에 갔다가 오늘은 매도 창구로 갔고 단타인 미래에셋 NH 요런 데서 좀 매도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매도가 많았던 JP모건에서 매수를 했다. 공매도도 그러니까 현물을 가지고 있고 공매도 물량을 던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가기 때문에 순수한 어떤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현물도 밀기 위해서 물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의 매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이런 쪽 공매도가 주관하는 수급 흐름입니다만 일단은 양봉 흐름을 만들어내었고 결국은 이제 거래가 늘면서 200만 주 이상의 5% 이상의 양봉을 내면서 그 공매도의 어떤 커버링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신규 매수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을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오늘 현지 기사를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면 최근에 항서제약도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별로 좀 안 좋은데요. 현지에서는 항서제약에 관련되는 뭐 기사가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항서제약의 가치 재평가 전 진공기관 그러니까 좀 최근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홍콩이나 상해 증시에서 그래서 이건 함정인가 아니면 진짜 건강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상승과 이제 조정의 본질 그러니까 상승 흐름에서 가장 뭐 중요하게 보는 펀더멘탈에 여기에도 뭐라고 있냐면 첫 번째로 AA가 캄넬리주맙과 아파티닙 그러니까 리보셀에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캄넬리주맙은 중국에서도 2023년도 기준은 1조가 넘었습니다. 매출액이. 그러니까 중국만 매출해도 글로벌하게 1조 넘으면 블록버스터 약물이라고 하잖아요.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PD-1 경쟁이 굉장히 중국에서 강하지 않습니까? 10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점유율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매출도 1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리보세라니까 이 부분에 그 병용 관련되는 FDA 관련되는 승인 기대감 이게 이제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하게 가장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컸던 게 글락소스미스 클라인과의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관련되는 부분 이 두 가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승 흐름에서는 가장 뭐 중요했다라고 현재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풀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가 조정이죠. 최근에 이제 조정받았을 때 부분은 이 단기 촉매가 소진되었다. 예. 이 기대감들을 이어줄 수 있는 계속 재료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3분기에 좀 주춤했거든요.
뭐 4분기에 다시 이게 될 것이다 했는데 아직 이제 그러한 어떤 기대감은 주가에서는 가격 조정 이후에 플랫형으로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뭐 구간이다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 해외 글로벌리제이션 관련되는 부분이 2010년도 이후부터 강화되었고요. 지금 전 세계 제약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미국에 이어서 가장 큰 시장이 지금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임상의 한 3분의 1이 이제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 같으면 글로벌 임상의 한 5% 정도 차지하던 중국이 지금 한 6배 이상 10년 만에 증가를 해갖고, 그 다음 미국이 중국 간의 어떤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 규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사실 이제 전체 제약 시장 중에서 한 20%가 신약이고요. 80%는 여전히 제네릭입니다. 그러니까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90년대에 좀 선두적으로 R&D를 중심으로 하면서 신약을 뭐 하면서 2000년도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부분들도 라이센스 일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허가받아서 하고 있고, 캄네리주맙도 2018년도에 이제 허가받아서 블록버스터로 그 해왔던 이제 항서제약이거든요. 그래서 항서제약은 200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100개는 지금 혁신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그 캄넬리주막과 그 리보세린 관련된 허가를 현지에서도 지금 그 FDA 허가 기대감을 기대하는 이런 기사들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주가에 언제 이제 반영이 될까, 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공매도 쪽 거래는 거래량 자체가 100만 주 언더가 지금 7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61만 주죠. 양봉인 상황에서 이제 그 공매도 거래 비중은 한 자리 숫자로 일단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보유 잔고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739만 주대. 이 수급이 급등을 하게 되면 숏커버를 유도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은 종목에 안 갈 때는 이제 이것 때문에 눌러집니다만, 돌파를 했을 때는 급등이 가능한 어떤 수급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차 거래는 어제 체결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오늘은 상한이 또 한 3배 이상 많은 어떤 하루하루 뭐 좀 다른 어떤 수급을 계속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 살펴봐 드립니다.